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뭐 선물 중심의 또 단기 등락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양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대량의 순매수로 좀 돌아선 흐름세였었는데요. 역시 이러한 외국인의 그 선물 쪽에서의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좀 시황을 좀 흔들어 놓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목요일 날에도 이제 위아래 크게 흔들었다가 이제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흐름이었고, 어저께는 또 다시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반격의 흐름.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선물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64.44포인트, 즉 33일 이동평균선짜리가 또다시 저점 지지 라인이니까 이걸 지지선으로 보고 변동 요인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어떤 카드를 뽑아들이냐,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침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틀 동안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보였었잖아요. 이틀 동안 순매도를 보였다가 오늘은 이제 다시 약 한 7,3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물이 올라가고, 선물 올라가게 되면 자연히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18포인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제가 마감 시황에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감 동시효과 때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0억 정도 더 출회되면서 어제 막판에 마이너스 10포인트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약간 프로그램 매수가 장 마감에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8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그러면 어떤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헷갈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변동성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변동성의 관점에서 뭐 선물의 동향을 보시면은 지수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종가는 2071선입니다. 어제 그 고점 부분까지 딱 데려다 놓고 마감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흐름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선물을 먼저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단기 상승 추세가 마무리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267.43포인트 정도를 이제 단기 고점짜리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자리는 약간 돌파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제하고 그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고점짜리가 대체적으로 268포인트대에서 선물이 이제 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268이 단기적으로 변동성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카드를 드느냐, 이제 그걸 또 체크를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어제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만들어냈던 고점, 즉 268포인트대가 돌파가 된다.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이하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이전 고점 수준까지 좀 더 열려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 흐름은 기준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수의 흐름이지, 여전히 변동성의 기본적인 감각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선물지수가 268포인트를 돌파하느냐의 흐름을 보시고, 이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뭐 그런 감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종목군은 어떤 쪽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막판 무렵에 올라가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좀 전체적인 시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포인트로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뭐냐면은 이제 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끌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얘네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은 가운데에서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날에는요, 어김없이 뭐가 올라가냐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왜?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이제 선물의 상승,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 프로그램도 최근에는 비차익적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뭘 구분을 하냐면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파워 시스템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 종목만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현대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세 흐름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주가 간다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내에서 최근에는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위아가 탑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근데 그 이외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선물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전반적인 대형 주제 상승의 흐름으로 보지 말고 압축된 종목 중심으로 보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관점 속에서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건설주들의 흐름이 오늘 또 좋았죠. 근데 건설주들의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은 뒤풀이 파동 속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의 대응이에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 속에서는 뭐 대우증권 정도만 보시고 건설주 쪽에서는 현대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만 보시는 관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세는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LG 이노텍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변동성 흐름 쪽에서는 타켓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다가 아니라 이 종목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세화 베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적극적으로 사세요. 우리 파워시스템 방송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초기 흐름 속에서요, 하나는 계속해서 사 모으시는 전략.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뭐 이전에 이제 LG 이노텍도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 일단 2차적으로 한 32,000대까지는 충분히 갈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줄 때마다 하나는 계속해서 배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유화 같은 종목도 오늘 조정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는 여전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탱,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